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로 이 멘트를 시작해야 될까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제 책상이 보이십니까? 제 책상 가득히 있는 이 신문의 뉴스들이 사실은 아주 슬픈 비보 같은 소식들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겪어야 될 건 겪어야 하고 넘어야 될 산은 넘어야 하고 걸어야 될 길은 걸어야 합니다. 자, 어떤 뉴스부터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나이가 아주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은 세월을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을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국회에서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전문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총 7명입니다. 자, 이 7명에 대해서 신속 체포 요구안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결의안이 신속하게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제일 기가 막힙니까? 저는요, 오늘 대통령의 비행기가 떴다, 이런 기사를 잠시 봤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허위 뉴스였습니다. 지금 진짜와 가짜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될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커피 한 잔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전 그런데요,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냐면요, 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봐야 하냐면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저와 함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자, 댓글에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 기도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탄핵안이 부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긴 기도는 어쩌면 하늘까지 가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힘들지 않게 부결이라는 기도를 저와 함께 방송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자, 부결이라고 여러분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방송 시작하면서 박수로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싸우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박수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댓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바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로 어제요.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법무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전 요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속은 자가 바보. 그만큼 속았다면 속은 시간만큼 당해야 한다. 네, 우린 속았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탄핵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속지 말자. 그런데도 또 속았습니다. 속았으면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또 속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내 국회의원 선거 때 자, 이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총선에서 지면 거대 야당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총선 이겨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한동훈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너무 멋있어. 우리 한동훈만 보면 너무 힘이 나. 우리 동훈이.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이상해. 사람이 이상해. 어디서 이상했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같이 가면 길이 돼요.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는 시민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쟤 말하는 거 좀 이상해. 쟤 왜 친구가 누구야? 진중건인가? 쟤 친구가 왜 저래?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주고 싶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한 번은 믿어주자. 그래도 설마 그러겠어? 저요? 화나요. 왜 화나는지 아세요? 속지 말자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가 또 속았거든요. 속은 자가 바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네가 배신하냐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한동훈이 배신을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보면요.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왜 군인들이 자꾸 나와서 울어요? 더 황당한 건요. 군인들이 저요. 형법 교수예요. 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요. 군형법은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섭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들 나는 항명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잠깐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에서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 등도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발을 다 묶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손발을 다 묶고 있어요. 출국 금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죠. 아니,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계엄을 했냐고. 그래요. 근데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보태주세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당이 저렇게 횡포를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통령은 극복해야 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거나 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계엄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죠? 계엄을 했더니 내란죄래요. 그러면 계엄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건 법조문에 계엄령이라는 걸 만들었죠? 아무도 정확하게 질문도 안 해요. 계엄을 했으니까 내란죄래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할 때 내란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위험할수록 위기가 올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여러분과 하나하나를 제가 정말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어떤 것부터 하나만 얘기해 드릴 거냐면요,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방첩사 제1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형이 성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 고문을 하거나 뇌피셜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근거주의자입니다. 없는 것을 허황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희망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성관위에 들어간 거 맞다. 서버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면 서버에 대한 내용 맞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성관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시키려고 했던 거 맞다. 자, 여러분, 저요, 내일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인터뷰를 할 건데요. 전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 11시 방송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보실 때 아시겠지만 전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검사 출신의 학자 출신인데 왜 그렇게 부정선거에 올인을 하셨습니까? 라고 전 진짜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랬을까? 라는 것은 3살 동자도 다 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방첩사 제1처장에게 여인형이 성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저 있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팩트예요. 그럼 성관이 들어간 것도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성관이라는 곳이 언제부터 저렇게 무소불위의 아주 무서운 저런 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관이는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수사를 해야 되죠? 저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우와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차분차분하게 참모들과 아니요 참모가 만약에 해안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래요. 지금 흥분할 때 아닙니다. 자, 우리 동지 여러분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요. 있는 내용으로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흥분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물 좀 마시고 신경 좀 잠깐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랄 것은 딱 하나죠. 정말 성관이 서버에서 뭐가 나오기를. 그런데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성관이 서버에서 뭐가 나온다는 뉴스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성관위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급하게 수사가 진행돼요. 그럼 이 수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예요. 그럼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제가 되게 쇼킹한 이야기를 정준길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목요일 날 자세하게 듣겠지만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경찰이 너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조사받겠다고 나온 사람을 갑자기 턱하니 구속을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지만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아니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나. 그러면서 신속하게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7명이죠. 그러면 곧이어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잠깐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 대통령께서 진짜 범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피의자라는 단어가 뜨거나 소추 아니면은 기소 이렇게 얘기만 되면은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의 장난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뉴스상에 대통령 피의자, 대통령 피의자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쫙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 내란죄인가 보다. 그러면서요, 지금 YTN의 뉴스도 뭐 나오는지 아세요? 대통령 권리시 권한대행 순서 1위 한덕수, 2위 최상목, 3위 이주호, 4위 유상임, 5위 조태열 이러고 쭉 권리를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출석 그러면서 누구 조사 그러면서 바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죠. 그러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또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위중한 범죄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뉴스의 장난에 속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뉴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순식간이란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뉴스에 선동되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하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피의자, 신분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들어가는 순간 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재명은요, 피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따지면요, 고소된 사람 엄청 많아요. 다 피의자예요. 너무너무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고소당해서 하지 마시고요.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고소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이 부분 팩트체크 정말 꼭 해야 됩니다. 대통령 피의자라고 해도요, 대통령이 큰 죄가 있다라고 정말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지금 김용현이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중요한 뉴스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계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순실과 발음도 세네요. 경제적 공동체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제적 공동체는 도대체 뭡니까? 전 살다 그런 희한한 단어 처음 봤는데요.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라고 하는 저 내용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큰 죄 갖고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걸로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YTN 뉴스 기사를 불러드리면서 지금 이거 YTN이에요. 검찰, 윤 대통령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장관 영장 실질심사 포기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기사 보면 어때요?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 죄를 인정하나 봐.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수괴래. 그럼 내란죄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챗GPT에게 물어봤었어요. 계엄령은 내란죄가 맞냐고. 참 제가 별걸 다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저는 가짜뉴스와 선동하는 뉴스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되죠? 어떻게 막아야 되죠?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자, 그 당신들 중에 오늘 누구 얘기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강이 금메달이라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기뻐하셨습니까? 소년이 온다.
책을 읽고 계엄 집회에 나갔다. 한강 소설 처음 읽은 독자 10명. 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계엄 집회에 나갔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아주 어린 애들이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읽고, 아니고 그 책 설명을 듣고 정말로 집회장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 PD님은 아실 건데요. 이번에 청소년들이 5,000명이었나요? 50만 명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요, 숫자요. 청소년들이 집회에 나갔어요. 집회에 나갔는데 청소년들이 쭉 하고 다 나가면서요. 여기 나왔네요. 사상 최대 청소년 5만 명이네요. 시국선언. 살아있는 가치 봉쇄하는 대통령.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교조, 국정화 교과서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이 학생 교육을 이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바로 그거예요. 일단 교육이 무너졌어요. 근데 더한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학 교수님에게 학생이 그랬대요. 선생님, 저 수업 안 가도 돼요? 집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집회 가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했대요. 수업 안 와도 된다. 집회를 가라. 자, 여러분, 한강의 책을 읽고 집회를 나가고, 청소년들이 5만 명이 집회를 하고, 대학생들이 수업을 안 가고 집회를 가고, 그들이 그 교육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탄핵됐을 때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지. 또다시 탄핵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옛날에요, 이해찬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수 괴멸이라고. 그때 보수는 괴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럴 리가라고 했었어요.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젊은 애들에게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찌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정말로 내란범이라고, 내란의 수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시장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자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를 저질렀냐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언론의 힘은 그렇게 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소년이 온다 한강의 소설, 그리고 청소년들이 5만 명이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대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을 빼먹어가면서까지 집회를 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뎌서 넘어갈까요? 그럴 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만 나오면 돼. 부정선거만 나오면 돼.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정선거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래요, 뭔가 반전이 있겠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선관위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 우소부리의 그 힘 권력을 아무도 못 내렸었고, 지금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과연 그 서버는 압수를 한 걸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재판도 걸었었죠. 수사도 했었죠. 고소도 했었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금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서버를 가져갔기만 바라고, 정말 서버에서 뭐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만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2016년도에 다시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와중에 홍준표가 2016년도에 했던 발언과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똑같은. 읽어드릴게요. 탄핵 찬성 의지를 밝힌 여당 의원들에게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요, 2017년도로 전 기억해요. 바퀴벌레라고도 하고 쥐라고도 하더니 정말로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해 당했듯이.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편들이 똘똘 뭉쳐야 될 이 판국에 지금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이 아니죠. 배현진, 그리고 누구였죠? 배현진 말고요, 여러분. 김예지. 다들 자신의 소신대로 지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요, 윤상현 의원은 재서봐,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래도 다 찍어주더라. 라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찍어준다고? 이렇게 해도 또 찍어준다고? 우리는 너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재서봐,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래도 다 찍어주더라. 나 무소속 나가도 찍어주더라. 아, 맞아요. 윤상현 의원 무소속 나가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황당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계속 넘어갈게요.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 전세를 갱신한다는 임대차법을 진보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보당에서요,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 전세를 갱신하는 것, 이 법을 진보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판국에 이런 법이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심각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와중에 김상욱은 나 윤석열 탄핵표결 찬성할 거야. 사죄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보수야. 그리고 배현진은 나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하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이걸 보면서 김상욱이 분명히 저번에 엊그젠가요 얘기했습니다. 나 사실은 보수야. 어느 날부터요, 보수가 이렇게 저는 보수주의자. 윤 대통령 자격 없어. 탄핵 투표 참여 후 울먹. 아니 뭐라는 거야? 보수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사실은요, 우리는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 아세요? 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극우라고 밀더니 본인들이 좌파들이요, 자기들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해서 자기들이 보수래요. 아니, 어느 날부터요, 민주당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고 다녀요. 배지를요. 노란 리본 다 떼고요, 다 태극기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수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 근데 김상욱 보세요. 윤석열 탄핵 표결 찬성, 사죄 즉시 하야 촉구. 자기 보수래요. 우리 언제부터 이름까지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 이름까지 뺏기고 정말 다 뺏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무서워 죽겠대요. 근데 2016년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타 죽을라. 네, 촛불에 타 죽을까 무섭다고 했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도 무섭대요. 집 앞에다가 페인트 칠해서, 그리고 너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안 했냐고 무섭대요. 무서우면 그 자리에 안 갔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우리의 세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이 너무너무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목숨 건 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목숨을 걸고 전진을 하면서 거의 점령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요, 누구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광고 잠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 놓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쭉 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요. 광고 잠시 할 테니까 광고하는 동안 나가기 없기. 알부민 광고입니다.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은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반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투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재은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하여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해소로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아래 전화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이제 겨울이네요. 가을 빼고 겨울철 건강 관리하세요. 네, 열심히 그래도 광고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사실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안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는 저는 이렇게 하면은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용서를 하고 이때까지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층 63%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국갤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지층들에서는 이거는 내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볼게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인데요.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각종근, 조지호 이렇게 7명을 모두 강력 체포 촉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안을 왜 하냐면요. 12월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국회 활동을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특검을 올려 계속 탄핵안을 올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방해를 할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대통령께서는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번 주에 또 특검 올린대요. 또 탄핵안 또 올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탄핵안을 계속 올리고 계속해서 방해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자, 조경태는 빠른 하야를 하고 국민 갈등 피해 최소화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경태는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힘에 있는 108명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 대통령의 그것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하야를 하라고 해요. 자, 점점 윤석열 대통령 수사망은요 좁혀지고 용산과 여당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국에 여러분은 하야를 하고 바로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야를 하고 바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몸 푸는 사람들 보이죠? 몸 푸는 사람들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내란죄라고 하지만 그 내란죄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와 국가를 문란하게 했다.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국회 활동을 금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국회에 있는 야당은 대통령의 활동을 금지했어요.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국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그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계엄권도 하나였다고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계엄권을 내란죄라고 본다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탄핵안과 그리고 특검을 계속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그거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됩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요,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엄을 선포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지나가고 바로 수습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한동훈의 말을 한번 빌어볼까요? 문제가 되게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란죄라고 하면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점점 내란죄가 되어가고 이제 점점 모두가 수사받고 나라가 완전히 정신없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판국에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판국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보신주의. 두 번째,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눈치를 보자. 세 번째,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나가야 되니까 선거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준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자, 대통령을 누가 지키고 구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배신하고 있는 조경태, 민주당에서 왔는데 우리가 또 뽑아줬어요. 결국은 우리만 정말로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2020년 넘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탄핵 또 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안는다 그러고 무조건 챙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제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고 바뀌어도 정신 차리고 아무나 뽑아도 안 되고, 정말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바뀌어진 것도 없고요. 뉴스에서 나오면 다들 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러면서, 자 지금요,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정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할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요, 군대에서요 상관이 지시를 내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저는요 항명죄라는 걸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요, 시켜도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컵라면 먹었대요. 이게 원래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네 여기 나오고 있네요. 양심선언하고 있어요. 명령 불복종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 대통령 그 말 안 들었어. 나 불복종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무위원들은 내란죄 수사받는다. 줏대 없이 따라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 한번 보세요. 티맵 켜고 라면 먹고 계엄군 작전 상황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707 단장이었는데요. 왜 나와서 자기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건 보안 아니에요?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여자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요, 탄핵에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는 탄핵 또 올리죠? 그럼 탄핵 소추안에 지금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또 광화문 가서 또 태극기 흔들고 광화문 가가지고 또 이제 탄핵 무효 외치고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그 만약에요, 수사 방해가 돼서 지금 선관위에 들어갔던 게 위법하고 불법한 거라고 해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대통령은 출국 금지가 되고 이제 긴급 체포까지 될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과 수사단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 특별수사단에서는요. 내란 혐의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 성역 없이 수사한다. 11명 피의자 입건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내란 혐의니까 긴급 체포 가능하다. 성역 없이 수사하자.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그걸 기다려야 되나요? 계속 기다리면서 부정선거 수사 결과 나오면 괜찮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수사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럼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고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쳐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아무도 막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똑같습니다. 2016년도 때랑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는 모두가 탄핵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설마 탄핵이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아닐 거야. 설마.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구속되겠죠. 근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통령 김용현 있죠? 김용현 지금 구속에 대한 실질 심사가요. 사실은 계엄 사태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일까라는 법원의 첫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이 되고 나면 내란죄라고 본 거예요. 구속이 되고 나면. 그럼 구속이 안 되고 나면 내란죄라고 안 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녁이 사실 분수령이 되겠죠. 내란죄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 계엄에 대한 사태가 정말로 내란죄가 해당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첫 판단인데 오늘 거부하고, 그러니까 받지 않고 갔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지금 유리한 걸까요? 안 유리한 걸까요? 전 사실은 지금 현재 안 받은 것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지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요. 대통령은 출국 금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그 기사가 눈에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가 떴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통령의 비행기가 뜬 게 아니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기사 나 떴네요.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라고 했는데 공군에서 성능 점검 정기 비행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공군에서요. 성능 점검 정기 비행을 하는데 군인권센터 누군지 알죠?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 혹시 망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댓글 달고 난리가 났었어요.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가짜뉴스가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지만 가짜뉴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계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게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일은 제가 11시에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부정선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할 건데요. 11시에 방송은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투TV가 정말 보수의 정론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퍼날라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네요. 좀 뭉치세요 하는데 근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눈덩이도 아니고 뭘 뭉치냐. 근데 우리가 뭉쳐서 지금 될 일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 108명이 사실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비호해야 되는데 절대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비호하는 그 108명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비호를 하지 않고 있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엄이 내란죄가 되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계엄이 내란죄가 되려고 하면은 형법에 명시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채워야 돼요.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때 그게 바로 내란죄예요. 근데 국토 참전이 뭐냐면요.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 국헌 문란은요. 헌법에 따라 성립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했습니까? 제가 내일 모시는 황교안 총리께서요.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요. 직접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다.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은 없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방송을 보시면서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다.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이 없었다. 바로 이 내란죄의 목적이었던 형법 제87조에 의해서 국토 참전과 국헌 문란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란죄로 처벌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실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계엄이 국가 비상사태 관리가 아니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국토 전복인가요? 그리고 폭동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 폭동이 있었나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거나 정부기관을 강제적으로 폐쇄했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고 의회가 열렸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조직하거나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한테 설명하듯이 바로 국토의 참전과 국헌 문란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내란죄는 바로 황교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과거 검사를 하셨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던 그 눈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 흥분해서 정말로 이것은 왜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차분하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이렇게 조목조목 남겨놓는 것이 나중에 훗날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가 만약에
내란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방송이 자극적이지가 않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방송을 해야 될까? 근데 쏟아지던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냉정한 눈으로 뉴스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장갑차 체포 거짓말 박찬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요. 그리고 또 누가 고발됐었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제 눈에 지금 기사가 또 순간 안 보였어요. 지금요, 고발된 사람이 세서 그렇죠. 이재명 국보법 위반으로 피소가 됐고요. 이게 바로 고발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탄핵 사유에 북한을 적대시라고 적어서 이재명이 국보법 위반 피소가 됐고요. 이렇게 다들 민주당에서도 지금 피의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박찬대 나오죠. 장갑차 체포 거짓말 박찬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상종 대표가 또 다른 고발장도 넣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들도 역시 피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피의자인 게 아니죠.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와중에 왜 한동훈의 단계 게시판을, 여기서 얘기하는 한동훈이라는 것은 한동훈과 그 가족들 이름으로 작성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단계 게시판 조사는 어떻게 된 거죠? 왜 멈췄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다 멈췄어요. 명태균과 함께 있었던 그 사태도 멈췄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12월 12일 날 조국의 재판 내용도 멈췄어요. 뉴스가 없어요. 이재명 재판에 대한 뉴스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야당이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뉴스들이 다 이렇게 야당 쪽 입장만 대변하는 뉴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야 되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진작에 국민들이 계속 얘기했죠. 위에 그쪽 사람들 있는 것 좀 정리 좀 해달라.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방송계를 제대로 장악해달라. 정리해달라. 아니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수사. 문다혜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금 문다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들 사라졌어요. 다들. 그리고 이 와중에 장관들도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쉬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부는 절대 흔들려서 안 돼요. 바로 가야 돼요. 정부를 흔든 것은 야당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고발. 이럴 거면 여당 의원 다 고발해라. 맞습니다. 다 고발하세요. 108명 다 고발하세요. 고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108명 의원님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머리 삭발하고라도 지금 고발 우리를 다 고발하라고 대통령을 좀 지켜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대응책을 얘기해야죠.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대로 당할 겁니까? 아니죠. 국민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으면 그냥 유튜브만 계속 돌려보면서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방법이 있어야죠. 지금 방법은 정말로 딱 하나예요.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근조환 한다고 무섭다고 그러고 나는 무섭다 그러고 와 정말로 제가 진짜 놀라운 거 봤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저는 빼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아 정말 형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또 뽑아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 진정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할지를 깨닫고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소추안을 찬성하러 들어갔겠다는 국회의원들, 그게 여당 국회의원 맞습니까? 김예지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소신대로 하고 있다고. 그 사람 비례 2번 하고 있어요. 비례 2번을 준 사람이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괜찮아질 거야. 빵 한 방 터질 거야. 뒤집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뒤집어지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십시오. 머리 깎고라도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 막으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면 출국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 강하게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들 구속 그거 체포 이렇게 체포 동의안 발의되고 있으면 그거 왜 안 막으세요?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어쩌지 울지 마세요. 저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정말 간첩 뻐꾸기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잘 됐잖아요. 간첩 뻐꾸기가 튀어나오니까 아 간첩 뻐꾸기들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구나. 피하 식별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군대 엉망이었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군대 엉망됐구나. 군 기강 다시 잡아야겠다. 군대 봉급 올려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봉급 올려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군인들을 어떻게 믿고 지금 우리가 맡깁니까? 우리가 이 군인들에게 지금 세금 주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YTN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속보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지목 이렇게 나오고 있어도 국회의원들 108명 국회의원들은 밥이 넘어갑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밥이 넘어갑니까? 한강의 책을 보고 그 책이 좋다고 책을 샀습니까? 그 책을 보고 애들이 뛰어나왔는데 뿐만이 아니라 예산안도 가결됐고요. 지금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정지되고요. 법무부 장관도 정지되고요. 탄핵되고요. 그러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뽑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108명의 국회의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자, 어이없는 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도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도 본회의 통과됐다고요. 특검이 통과됐다고요.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니고요. 여당 의원 20명이 내란 상설 특검 찬성표를 던졌대요. 내란 상설 특검 찬성표.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통과됐구나 하고 그냥 밥이 잘 넘어가겠죠.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 내란 특검 상설 통과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구속 여부가 곧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구속이 되면요.
대통령도 이제 신변 보장 힘들다. 김용현이 구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란으로 보지 않고 있다. 자, 저 사실은 방송 중에 이게 열리기를 바랬었어요. 방송 중에 속보가 나오기를 그런데 방송 중에 속보는 안 나왔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오늘 너무 좀 밍밍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계엄령이 내란죄인지 대한민국 형법 조문에 맞는지 대한민국을 국토를 그리고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8명의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저 모습이 여러분은 과연 용서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고 일반 특검법이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는 이때 20명이나 찬성을 했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은 묵인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대한민국 군과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현재 울면서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간첩법 구기들을 검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갈 수 있는 정말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내일은요. 11시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모시고 용기 있게 대통령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11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정준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다 고소되고 고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정도 죄가 되는지 공범이 되는지 그 부분을 듣겠습니다. 여당 TF에서요.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나 내년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꽃이 필 때 정말 그 꽃이 언젠가는 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던 우리 엄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되죠. 이재명과 조국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내일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로 보수우파의 자존심이며 바로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도 푹 주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지만 그 전투 하나하나 잘 승리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저녁 그래도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할애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